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44번째 이야기. 영국 본토를 강타한 최대 규모의 공습. 1940년 6월 됴케르크 철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곧바로 영국 본토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는데 영국 국민은 처음으로 겪는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본토의 육군 병력은 정규군 50만 명과 긴급 소집된 예비군 200만 명이 전부였으며 무기라군 화포 500문과 탱크 200대뿐이었습니다. 공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 유럽 원정에서 독일군에 대패하면서 1000여 대 이상의 전투기가 파괴되어 남은 전투기 700대와 폭격기 500대로는 도시 하나를 방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병력면에서 절대적인 약세에 처했지만 영국인들은 결코 나치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스웨덴 국왕을 통해 평화 협상을 제의했지만 런던이 불타더라도 굴욕적인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영국 거리 곳곳에는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바쳐 투신하라 라는 애국심과 투쟁을 호소하는 처칠의 구호가 나붙었습니다. 공장과 상점들은 평상시처럼 문을 열었고 노동자와 상인들은 여느 때처럼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BBC 방송 아나운서는 라디오에서 독일 원수 각하, 우리는 당신의 평화 협상 제안을 당신의 더러운 주둥이에 쳐넣어 버릴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부족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영국 국민은 자발적으로 가정에서 쓰던 주전자와 냄비, 세숫대야 등을 모아서 녹인 알루미늄을 비행기 제조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수많은 영국 청년이 항공학교에 자원했으며 영국으로 망명했던 폴란드 공군 조종사 135명은 폴란드 중대를 조직하고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영국이 평화협상을 거부하자 분노한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위한 바다사자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군 제2, 제3, 제5 항공대의 전투기 3000대를 출격시켜 영국 공군을 괴멸하여 제공권을 확보한 뒤 40개 사단을 투입하여 영국 본토에 상륙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독일 공군 사령관 괴링은 바다사자 작전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는데 그는 히틀러에게 앞으로 한 달 안에 런던 상공에 독일 전투기만 날아다니게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1940년 7월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이 영국 본토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광기에 사로잡힌 괴링의 야욕은 다우딩의 뚝심에 무릎을 꿇고 유럽 전역을 휩쓸던 독일 전투기 DF-1 공군은 영국 전투기 스피트파이어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침내 영국, 프랑스, 폴란드의 공군 조종사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희생 정신으로 영국 침공을 위한 히틀러의 바다사자 작전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처칠은 전쟁 사상 이처럼 적은 사람이 이처럼 많은 사람을 구한 적이 없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 독일군 기갑사단 2개만 상륙했어도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전투기 지휘사령관은 휴 다우딩 장군이었는데 60살이 넘은 노장에게는 전투기 800대와 방공포 2000문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살인 병기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로 특히 7.62mm 기관총 8정을 탑재한 스피트파이어의 성능은 유럽 대륙을 초토화한 독일 전투기 DF-1 공구와 맞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 본토 전체에 깔아놓은 레이더망이었는데 신무기 레이더는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노르웨이나 프랑스 비행장에서 이륙하면 비행기의 수량과 방향, 고도와 거리까지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군은 유리한 작전을 펼치며 독일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는데 다우딩은 이 살인 병기로 독일군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1940년 8월 13일 독일 공군은 작전명 독수리의 날 작전을 시작했는데 폭격기 1485대가 영국 남부의 비행장 7군데를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기의 어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겁고 둔한 독일군 폭격기는 영국군의 날쌘 전투기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동안 영국 공군은 독일 폭격기 47대를 격추시켰으며 80여 대를 파손시킨 것에 비해 영국군은 허리케인 12대와 스피트파이어 1대만이 격추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국 공중전을 소재로 한 영화 배틀 오브 브리튼. 배틀 오브 브리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본토 항공전을 세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룬 영화로 1969년에 가이 해밀턴이 감독을 했습니다.
각본은 제임스 캐너웨이와 윌프레드 그레이토렉스가 했는데 데릭 우드와 데릭 댐스터가 공동으로 조작한 더 네로우 마진을 각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군대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영국 측 전투기들은 영화 제작 당시 보존되어 있던 기체들이고 독일군 측 전투기들은 에스파냐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지 않았고 비행기들이 실전에서 사용된 기동전술, 현대비행, 전투기술을 보이면서 촬영되었습니다. 또한 폭파 장면도 실제 전투기 일부 모델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으로 촬영되어 컴퓨터 그래픽보다 사실감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독일 공군의 3개 항공대가 총출격을 했는데 전투기 975대와 폭격기 622대가 영국 남부와 북부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독일군은 전투기 75대가, 영국군은 전투기 34대가 각각 격추됐습니다. 이날은 영국 공중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날로 영국인들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 이후 며칠 동안 기상이 악화되면서 독일 공군은 산발적인 공격만을 가해 대규모 공중전은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독일 공군은 공군기지 12곳과 레이더 기지 6곳을 파괴하는 대신 3분의 1의 폭격기가 격추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괴링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영국 공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1940년 8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괴링은 영국 전투기 부대를 중점적으로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후 독일 공군은 10일 연속 하루 1000대의 공격기를 출격하여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의 피해는 실로 심각했는데 9월 6일까지 영국군은 전투기 400여 대가 격추당하고 조종사 103명이 전사했으며 12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공군의 작전 수행력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략상 가장 중요한 레이더 기지 7곳이 독일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레이더망 전체가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매우 긴박한 순간에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40년 8월 말 영국의 폭격기 81대가 베를린을 야간 공습한 것인데 이 공습은 특별한 성과는 없었지만 기고만장한 히틀러와 괴링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특히 괴링은 평소 베를린 상공에 영국 비행기 한 대라도 기웃거리면 자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히틀러와 괴링은 영국 공군을 초토화하려던 애당초 작전 계획을 수정하여 런던에 보복성 공격을 가하기로 했는데 이는 괴멸 직전에 영국 공군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이때를 틈타 전투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레이더 기지를 복구했습니다. 9월 7일 독일 공군은 폭격기 625대와 전투기 648대를 이끌고 런던을 공습했습니다. 불과 1시간 동안에 300여 톤의 폭탄과 연소탄이 투하되면서 런던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자욱한 포탄 연기가 햇볕을 가렸고 사방에서는 폭발 소리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 시민의 울부짖음과 부상자들의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훗날 집계에 따르면 이날 런던 대공습으로 주택 1만 여채가 파괴되었고 성마틴 성당과 버킹엄 궁전의 일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독일군의 공습은 일주일 내내 계속됐는데 심지어 하루에 60여 차례나 폭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은 독일군의 야만적인 공격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투쟁했습니다. 시민들은 소방대와 포탄 제거반에 자원했고 항점은 평소처럼 영업을 계속했으며 트라팔가르 광장에서는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외연하고 투철한 영국 시민의 모습에 영국 공군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9월 15일 영국 공군은 회심의 복수전을 펼쳤습니다. 영국 전투기 부대는 독일 폭격기 185대를 격추해 독일 공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인데 이날 영국 공군은 폭격기 26대만을 잃었습니다. 훗날 영국인들은 9월 15일을 브리튼 공중전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의 공습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의 전투로 독일 공군이 힘을 못 추스르게 되자 히틀러는 영국 침공 작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이상 상륙 작전은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으로 공격 표적을 소련으로 돌렸습니다.
독일은 소련 침공 계획을 숨기기 위한 연막탄의 일환으로 1940년 10월부터 1941년 5월까지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대규모 야간 공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독일군과의 공중전에서 영국 전투기 915대가 격파되고 영국 국민 14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옥 100만 채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은 히틀러의 영국 침공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면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국 공중전에서 독일 공군의 주력기는 BF-109로 7.92mm 기관총 이전과 20mm 포탄 이문을 탑재한 전투기였습니다. 11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여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서 폴란드와 노르웨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는 그야말로 하늘의 신과도 같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스피트파이어 역시 유선형의 동체에 시야각이 뛰어난 조종석과 우수한 성능의 엔진을 갖췄습니다. 굳이 두 전투기를 비교한다면 스피트파이어는 기동성이 뛰어난 반면에 BF-109는 상승력과 가속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BF-109는 유럽 대륙에서 영국까지 날아와 전투를 벌이는 탓에 연료상의 문제로 전투 시간을 2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제한된 비행시간 문제로 결국 스피트파이어는 BF-109를 격파하고 영국의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45번째 이야기. 진주만 공습의 전주곡이 된 타란토 공습으로 이어집니다.